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봄, 가을만 되면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이게 비염의 증상일까요? 네. 비염 중에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1년 중 어느 계절이나 나타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에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통년성 알레르기의 비염의 경우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비듬과 같이 실내 알레르기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알레르겐과 접촉하는 특정한 계절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꽃가루가 대부분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계열에는 오리나무나 개암나무 꽃가루, 4, 5월 경에는 자작나무, 참나무 꽃가루가 가장 중요하고 6, 7개월에는 큰 조화제비와 같은 목초 꽃가루, 그리고 8월에서 10월에는 쑥, 돼지풀, 환상덩굴과 같이 잡초 꽃가루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1년 중에 일정 기간에만 증상을 유발해서 진단이나 원인 알레르기를 추정하기가 쉬운데 때로는 먼 곳에서 날라온 꽃가루에 의한 비염일 경우에는 진단이나 원인 추정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코와 눈 주위 영구계에 발생하는 가려움증, 재채기, 코 킁킁거림, 코막힘, 맑은 콧물, 후비루가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눈 가려움, 충혈 등 눈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지속적인 코막힘, 점액농성 비루나 후비루, 코피 등의 증상이 한쪽으로만, 일측성으로만 지속될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병력 청취를 통해서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증상, 계절성인지 통년성인지 악화 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피부 단자 시험이나 혈청 특이 IgE 항체 검사로 원인 알레르기를 확인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확진합니다.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일지라도 원인 물질은 제각기 모두 다를 수 있고 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알아봐서 원인 항원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발성 비염은 혈관운동성 비염으로 불렸던 비염입니다. 향수, 표백제, 강한 냄새, 담배 연기, 먼지와 같은 자극제, 온도, 습도와 같이 비특이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감염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에 비해 증상이 발열이나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코 가려움증이나 눈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급성 감염성 비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나타나지만 2주 이상 나타나는 점액 농성 비루나 안면통, 후각저하, 기침을 동반한 농성 비루 등의 증상은 세균 감염, 혹은 부비동염 등 바이러스 감염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인은 알레르기성 체질, 알레르기 반응의 항원이 되는 원인 물질, 유발인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들 요소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됩니다. 알레르기 체질은 일종의 유전적 경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 물질과 유발 인자를 회피하거나 환경을 조절하고 면역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게 돼서 저항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고 또한 항히스타민제, 국소용 스테로이드, 루코트리안 기량제와 같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대증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 3회 식염수를 이용해서 비강세척을 하면 비염 증상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보조치료로 추천할 만합니다. 비강세척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점액, 가피 알레르겐 등을 직접 물리적으로 세척해내는 효과, 각종 염증 매개 물질의 제거 등이 가능한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식염수 코 세척 후 비강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천식과 함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일으키면 나타나는데,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유아에 있어서는 생후 10년간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부모 중 한쪽에 알레르기 있을 때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린 가능성 50% 정도고, 양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은 75%까지 또 증가합니다. 금연을 하고 담배 피는 옆에도 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산모가 임신 중 흡연을 할 경우에 생후 알레르기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부모의 간접 흡연으로 담배 연기에 노출된 아이는 생후 1세 때 알레르기 발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필터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연소되는 담배 연기는 흡연을 통해서 들여 마실 수 있는 연기보다 독성이 강해서 호흡기 점막을 더 자극하고 알레르기 비염을 증상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감기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성 코 질환들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을 아무래도 자제하고, 외출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항원은 대개 공기 중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실내의 진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곰팡이를 비롯한 다른 항원 제거를 위해서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유발시키고 더 나빠지게 할 수 있어서 냉난방기 사용 시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옥외 활동을 제한합니다. 완벽하게 피하기는 불가능해서 황사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지가 많은 카페트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 침구류는 자주 햇빛에 말려서 일광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고양이나 개와 같은 동물 털이나 비듬이 원인인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